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11월 11일. 좀 오랜만에 하네요. 방송을. 좀 쌀쌀합니다.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06시 2분. 온도, 외기 온도는 9도, 10도 미만이네요.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부대끼죠. 낮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근하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고. 데미안을 시작했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한 7시 한 반에서 8시 반 정도 그렇게 새벽 공부를 한 지가 새벽에 읽은 지가 한 2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좋더라고. 맨 처음에는 그 어떤 몸이 어떤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당일의 어떤 효과를 바로 기대하는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일단 습관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뭐 자동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1시간 정도 텍스트에 이렇게 흠뻑 젖는다는 표현, 흠뻑 샤워를 하듯이 폭풍 텍스트 샤워. 비한지까지 화물말빌 책을 읽었어요. 역시나 그게 상당히 지루해요. 솔직히 책 자체가 800,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워낙 이 멜빌 자체가 당시에 있던 그 사람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네, 이건 내 피셜인데 1850년 12월을 매달 며칠, 12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마킹된 부분이 있잖아요. 중간 부분 넘어가면 유일한 그 숫자가 있어요. 그 무렵이야. 렌터컷에서 시작된 어떤 항해가 대서양으로 해서 쭉 넘어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그죠? 인도 남단을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협을 지나서 대만 밑으로 해서 일본 남해까지 쭉 이어지는 여정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여정이 당시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달이나 이런 곳에 탐험을 가는 듯한 목숨을 걸고 모든 재정이라든가 자신의 목숨 등을 걸고 나가는 이 여정이 그에는 지금의 달 탐사와 같은 모든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든가 재정 등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굳이 그의 책을 읽고 그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라면 대단히 지루하지만 거기에 담긴 고래잡이가 갖는 당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가 오늘 되게 꼼꼼하네. 근데 몇 시야? 6시 7분.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 이 포경선에 타는 어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서야. 한 2번 정도 되니까.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이 허먼 멀빌의 이 책을 보면, 배경, The Whale을 보면, 정말 고래잡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호메로스라든가 그리스, 로마, 중국, 일본, 각 나라의 고전 등이 소환돼요. 고전 등이 소환되고 뭐 해부학, 의학, 심리학 등 각종 학문들이 총집합을 해요. 최소 레퍼런스로서의 그런 참고문헌이 됨으로써 마치 하나의 그 작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뭐 이렇게 포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시엔 아마 이 책이 작은 지식의 창고 역할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해양 관련된 어떤 해부학 구조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스마엘이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바로 본인을 투영한 부캐 아니겠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멀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간이 나면은 당시에 허먼 멜빌이 어떤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 책이 아주 나중에 그 부각이 되지 않나요? 그 멜빌의 사후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증거.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가정에서 서고에 이 책이 상당 부분 꽂혀 있다는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할까?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가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 에이허브가 가지고 있는 무모한 자연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허먼 멜빌이 가지고 있는 그 하얀 고래에 대한 어떤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을 통해서 자신이 파괴해 나가는 모습이 경종을 울린다기보다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1850년대부터 시작되는 어떤 미국의 굵기가, 그죠? 묘하게 일치되잖아요. 책의 출판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나요? 루이지애나를 흡수하고, 미 동남부에 있는 스페인 함대를 1890년 무렵에 격파하고, 바로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서 말이죠.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부를 뜯어먹기 위해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1900년 1월 무렵에 의회에 있는 유명한 의원이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1900년 1월경에 바로 전전에 이제 스페인 함대를 몰아내고 근해를 정리한 이후에 우리는 아시아로 진출하겠다. 난징조약에 의거한
아, 여타 국가들의 관세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취해법권 등을 같이 누리겠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분이겠죠.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이 엄청난 지금으로 하면 화성, 달과 같은 미개척지라고 생각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같이 복속시키겠다. 자원.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A허브의 욕망도 제국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결말은 이스마일만 살아남았지만, 이스마일만 아마 킥헤그가 만들어놨던 관을 잡고 공회상에 붕 떠 있잖아요, 혼자. 맨 마지막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죠. 메이어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 그게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리 잘린 곳에 상이골에 어금니를 깎아서 만든 어떤 다리, 의족을 갖다 붙여 다니는 모습이 많은 후대 학자라든가 광고, 이런 소설가 등의 많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모티브가 되잖아요. 강력한 인상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아마 지구 역사상 이 배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세계적인 영향이 몇몇 문학 소설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허먼 멜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주는 어떤 강력한 인상이 끼치는 현대 문학이라든가 현대 인문학 등등에 걸친 전반적인 영향을 뭐 호메로스의 역사라든가 이런 다른 여타 고전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장정층이 가지고 있는 대서양에 서 있는, 대양에 서 있는 한 선장이 뱃머리에 서서 자신이 쫓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죠? 자신을 파괴했던 복수를 이글거리며 눈빛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시그니처 등이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작년 8월경에 한번 읽고 올해 한번 갑자기 들었던 이 책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지금 제가 처한 가장으로서 위치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A허브가 겪고 있는 태평양 대서양 연안에서의 자신이 쫓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나에 대한 실존이 A허버가 처한 실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굉장히 The Whale이 배경이 현실과 아주 그냥 굉장히 핍진성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대미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준비하느라고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참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뭐 헤세의 책이라든가 어이씨 뭐야 데미안이 주는 느낌. 이마르크를 괜히 우리 유년 시절에 친구들이 세 보이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엮여 보이게 해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다가 괜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그에게 엮여가지고 이마르크란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돈으로 보면은 초등학생이 10만원을 며칠 안에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이마르크가 현재 기준으로 뭐 한 9만원 돈 환율 1,400원대를 하면 엄청 큰 돈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어떤 이 책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쓰였지만 헤세의 여러 작품과 함께 이렇게 회자되는 거는 성곽을 극히 극단적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중의적인 의미를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서술했다고 하면서 1940년, 47년 정도에 그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가 회자되면서 노벨문학상을 타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80페이지, 한 120페이지 되나요? 150페이지, 한 200페이지? 확실히 그 텍스트가 이제 점점점 부각이 되는 것 같아. 뭐 요즘에 뭐 자국인 작가인 한강 작가가 미세스 한이 문학상을 탐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페이퍼, 텍스트가 주는, 특히나 페이퍼가 주는 인간의 그 성찰, 유희 등이 모바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지식과는 확연히 틀리다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되고 경험되어지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책들을 좀 멋지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 유행이 돼야지 재미가 없다는 부분만, 책이 고리타분하다라고 불과 수개월 전에는 그랬던데 많은 시간 동안 책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취미생활이다라는데 지금은 뭐 많은 광고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셀럽이라든가 뭐 연예인들 뭐 1,000만 1억을 조회수를 자랑하는 가수 등도 공공연하게 자신의 영상에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단언컨대 영상에서 받는 어떤 인사이트하고는 확연하게 틀려요. 유튜브 얘기하는 거지. 뭐 나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가 주고 있는 한계와는 틀리게 페인터는 여러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를 최소한의 지팡이를 들고 탐험을 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를 저쪽 피안의 세계로 수고스럽게 넘어가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인 쓸데없는 이런 기름 등을 싹 빼고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줍니다. 뇌 속에. 반면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강연 등의 일방적인 수동적인 탑다운
탑다운 방식의 어떤 지식의 습득은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참고하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산타였습니다.